안녕하세요, 타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흔히들 장특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장특제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토지 같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연간 2%씩 최고 15년까지 그래서 최고 30% 공제해주는 제도를 장특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9억 원 미만의 일반 주택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별로 논할 게 없을 것 같은데,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시거나 그리고 다주택자이시거나 세 번째로 비거주자이시거나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많이들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가주택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이 가장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세 방식은 일단 이번 시간은 논외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부동산은 2%씩 공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씩 최고 15년, 그래서 30%까지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별도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가주택이 과세를 하더라도 많이 과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8%씩 공제를 해서 최대 10년간 80%를 공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 2%짜리 공제가 최대 15년, 그리고 고가주택은 8%짜리 공제 최대 10년 이렇게 공제해주던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개정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2018년 9월 13일에 9.13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19년 작년도에 12월 16일날 나온 1216 대책.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개정이 되었다. 9.13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9.13 대책은 2020년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몇 달 남진 않았는데 20년부터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2년간 거주 여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020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아까 8%짜리 10년, 그래서 80% 공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2년간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을 2020년 이후에 파시는 경우에는 8%짜리가 아니라 2%짜리, 그래서 최대 30%까지밖에 공제 안 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갭투자 되는 투기 대상 주택들은 거주 요건 채우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반적인 부동산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개정이 됐죠. 작년에 대책 하나 더 발표됐죠. 1216 대책.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20년도까지는 이랬습니다. 단순하게 2년 이상 거주를 한 자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자를 단순히 구분을 지어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최대 80%,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30% 이렇게 2년간 거주만으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21년 이후부터는 이 거주 요건을 4%씩, 보유 요건을 4%씩 별도로 적용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개념이죠. 보유만 10년을 하셨으면 최대 40%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으시고 3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주에 대한 4%씩 공제가 별도로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는 당연하시고 2년 이상 거주하셨더라도 3년, 4년, 5년 이렇게 다 달리 적용되시니까 최대 80%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2년만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하셔야 예전처럼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문제도 남았죠. 이 다주택자를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라고 보시고 2%짜리 쭉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 비조정 지역과 조정 지역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비조정 지역은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로 보시고 2%쭉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조정지역 장특 배제 이런 단어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를 하시고, 다음으로 비거주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사시는 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상관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1세대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세금은 내신다. 대신에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의 8%짜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의 2%짜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단은 세금은 나오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는 아니지만 2%짜리 최대 30%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하나의 주제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작은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거주여건이나 다주택자, 조정지역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복잡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고가주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은 20년도 이전까지는 8%씩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8%씩 적용이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1년 거주하시고 1년 반 거주하신 그런 고가주택들은 2%씩 이렇게 적용되도록 개정이 됐고 21년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이 8%짜리도 쪼개서 보유한 경우에 4%씩 거주한 경우에 4%씩 적용이 되면서 20년도는 2년 이상 일단 거주하시는 게 중요한데 21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는 당연히 중요하고 10년까지 거주를 하셔야 예전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이 아니면 2%씩 쭉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짜리가 아니라 2%짜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